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유익하셨나요? 네. 자, 오늘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네. 뭐가 재밌을까요? 몰라요? 네. 혹시 그 50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주위에 특히 40대 넘으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어깨가 결린 게 특징이죠. 그죠? 네. 네. 목이, 뒷목이 뻣뻣하고.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50견이, 자, 50견이 왔다. 어디로 가요? 가가지고 계속 마사지도 하고. 네. 그죠? 주무르기도 하고. 네. 네. 물리치료 받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나을까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네. 자, 그 잘 안 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병에는 항상 결과가 있으면 뭐예요? 원인이 있게 마련해요. 예. 자, 그러면, 자, 50견은, 자, 어금니 높이가 낮아서 그렇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네. 예, 어금니가 높이가 낮아지면 되게 50견이 와요. 자, 그러면, 자, 50견이라는 뜻이 뭐예요? 되게 50에. 예, 그러면, 치아가 되게 낮아지는 이유가, 치아가 이렇게 씹으면 어떻게 돼요? 저작하면 닳게 돼요. 원래는 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인구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닳아요. 예, 왜냐면 송곳니가 제 역할을 다 잘하게 되면 어금니가 닳지가 않아요. 근데 송곳니가 제 역할을 다 재구시를 못하면 어금니가 닳게 돼요. 자, 그럼 어금니가 닳으면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낮아진 만큼 뒤에 척추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확 씹으면 아까 힘을 발생해요. 그러면 힘을 발생하려면 발생하면 그걸 이렇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뒤에 근육이 딱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앞에하고 뒤에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시소 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시소 탈 때처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치아 높이가 정상으로 돼 있을 때는 괜찮아요. 조화를 이루니까. 몸무게가 같다 이거죠. 예. 남자 어린아이 8세, 8세 아이하고 여자 8세 아이하고 몸무게 같다. 자, 그럼 시소 타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균형을 유지하죠. 근데 몸무게가 어디 하나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한쪽이 더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치아의 높이가 어금니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낮아진 만큼 뒤에 척추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척추 주위에 무수히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뒤에 뒤통수부터 척추 12번까지, 12번까지. 그리고 여기 등뼈 12번하고까지 쭉 연결된 근육들이 있어요. 예, 그 근육들이 딱 이렇게 버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어금니가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뒤에 근육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상 근무보다 더 오버타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상 시간보다 사람도 정상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자, 근육도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50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젊은 10대, 20대한테 50견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걸 50견이라고 안 부르죠. 예.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치아는 닳지 않는데 왜 50견이 생길까요? 자, 혹시 치아를 이렇게 치아가 물릴 때 살짝만 앞니 위에 앞니가 살짝만 물려야 되는데 깊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래 앞니를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주위에? 네. 예. 근데 그런 건 혹시 상상이 되시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우는 경우예요. 그러면 뒤에 근육을 어떻게 해요? 잡아 당겨줘야지 유지가 되죠. 그죠? 근육.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결국은 이름만 50견으로 안 부를 뿐이지 그것도 50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금니가 닳지는 않았지만 높이가 낮아진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예. 재밌습니까? 네. 그러면 보세요. 자, 50견의 원인은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이게 뭐예요? 두개골이죠. 네. 머리뼈. 두개골인데 두개골을 딱 엎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정상으로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이고, 이걸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밑에 부분에 두개골. 그럼 자, 이게 치아죠? 네. 요거는 뭐냐면, 척추가, 목뼈가 7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목뼈가 받침점이 있어요, 이렇게. 받침점이 2개가 있는데, 여기가 받침점 2개가 딱 얹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자, 보세요. 여기에 받침점이 상다리로 얘기하면 뒷다리.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다리는 뭐가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치아. 그렇죠. 어우, 잘하시네요. 자, 보여드릴까요? 여기, 뭐예요? 앞다리가 치아예요. 어금니, 특히 어금니.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머리, 두개골은 뭐냐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테이블하고 앞다리, 뒷다리가 치아하고 뒤에 척추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테이블 위에 상판이 머리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수평을 이루려면 다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있는 척추도 좌우로 기울지 말아야 되겠고, 어금니도 좌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대요. 그리고 안정적이죠. 네. 근데 자, 어금니 한쪽을 다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테이블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요. 네. 자, 기울으면, 자, 우리 몸은 기울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반대로 그걸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기웠다. 그럼 이쪽 근육이 당겨질까, 안 당겨질까요? 땡겨요. 당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올라가요. 골반 나고, 달라지고, 골반 또 반대로. 그렇게 되니까 한쪽 수평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또 비대칭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왜 아까 뭐랬어요? 뒤통수부터 허리까지 근육이 하나로 쭉 붙어 있다 그랬죠. 네.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자, 치아가 균형이 안 맞게 되면 뒤에 척추로 다 가게 돼요. 실제로 일본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동물 실험을 했어요. 어금니를 다 갈아봤어요, 한쪽을. 그랬더니 다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쪽이 기울고. 그걸 다시 복원했더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예요? 치아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 있는데 척추까지 갈까요?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구에는 뭐가 작용할까요? 중력,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저기 달나라 같이 무중력에 있으면 괜찮아요. 왜? 다 힘이 다 분에 똑같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제가 서 있어요. 그죠? 네. 자, 힘이 어디로 지금 작용할까요? 아래로다가. 그래서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밑에까지 쭉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앞에 초록색 있죠? 네. 저게 치아 모양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빨간 거 있죠? 네. 이게 뒤에 있는 척추 첫 번째 받침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예.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교합이 낮아지면, 자, 척추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눌린다 그랬어요. 네. 어떤 원리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 레버라고 하는데, 자, 시소처럼, 자, 큰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자, 그냥 들어 올리는 것보다, 자, 나무가 있어요. 그죠? 네. 쭉 장대가 있어. 그죠? 거기에 받침점을 하나 놓고, 들어 올리면 쉽게 올릴까, 안 올릴까요? 올리죠. 그걸 따라 레버라고 그래요, 레버. 그죠? 레버에는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자, 이런 레버인데, 자, 보세요. 이것도 레버하고 유사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턱 관절이에요. 그죠? 네. 자, 턱 관절이 받침점이라고 하면, 자, 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턱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면 뒤에 척추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다시만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척추가 될까요? 눌리는 거예요. 이제 원리 알겠어요? 네. 아주 재밌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번은, 이제, 그러면 그 낮아진 걸 회복하려면, 자,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보세요. 여기다가 낮아진 걸 다시 높이면 턱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면, 자, 눌렸던 척추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풀려요. 그 견인력이라고 하는데 견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풀리게 돼요. 네, 그래서
입안에다 뭐를 이렇게 만들어 끼우면 눌린 척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 척추 옆에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에 두 개. 거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이 동맥이 지나가요. 추골동맥이라고. 또 신경도 지나가게 되고. 어디로 가는? 내려가는. 자, 그게 눌리면은 얼굴 피부색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러죠. 자, 그게 풀려지게 되면 피부색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환자들 이렇게 와서 보면 요거를 이렇게 회복해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얼굴 피부색이 달라져요.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동맥하고 정맥 그 혈관이 정상보다 내려가는 혈액이 더 많아지니까. 그죠? 당연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50견이라고, 자, 50견이죠? 이게 그 근육이에요. 머리 뒤통수부터 밑에까지. 네, 이 근육이 쭉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다 뒤에부터 이렇게까지 당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틀어지게 되면, 특히, 자, 여기서 보면은, 뇌신경이 12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11번째 신경이 있어요. 그 뇌신경이, 11번째 신경이 자, 이 뒤에 있는 근육하고 옆에 있는 근육, 여기 있죠, 여기요. 근육. 옆에 있는 근육하고, 그것도 보면 흉쇄 유양근이라고 해요. 그 근육하고 다 접선돼 있어요, 그 신경이. 근데 그게, 자, 요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척추예요. 이게 첫 번째 척추 모양이에요. 자, 첫 번째 척추가 지금 어때요? 자, 이건 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자,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틀어지기 시작하죠? 네. 예. 요게 지금 불이 반짝했죠? 네. 거기 뭐가 눌리냐면, 저 빨간 거하고 파랑이 동맥과 정맥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노란 게 신경. 저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틀어지면. 자, 이게 틀어진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야 정상으로 된 거거든요. 예. 이런 원리로다, 아까 뭐라 했어요? 눌린다 그랬죠? 신경하고 혈관이. 네,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풀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양쪽 그 치아의 높이를 맞춰주면. 뭐 때문에, 어떤 원리로? 상다리 원리. 그죠? 네. 상다리 원리. 네.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이 앞으로 고개 내민 것도 많이 펴져요, 이렇게. 구태여 자녀들한테, 야, 너 머리 좀 이렇게 좀 펴라. 억지로 안 돼요. 치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할래도 잘 안 돼요, 몸이. 네, 근데 그 좌우 높이하고 치아의 높이를 맞춰주면, 높여주면 하지 말라도 몸이 딱 지혜스럽게. 우리 몸은 굉장히 지혜스럽죠? 네. 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저 구멍이 목, 정맥 구멍이라고 하는데, 목으로 가는 정맥이 그걸로 통과하기 때문에 목, 정맥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 구멍이 저 척추를 이렇게 이 두개골을 딱 엎어놓으면 첫 번째 척추에 이렇게 회전할 때 거기에 눌리게 돼요. 그렇게 보니,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척추가 틀어지면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까 이게 틀어지면 고개도 틀어지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요게 뭐예요? 구멍이에요. 목, 정맥 구멍.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뒷목에 저 근육을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뒷목,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뒷목, 그 다음에 등 근육 이러는데 승모근이라고 그래요. 예. 저희 영어로 얘기하면 트래피지어스라고 하는데 그 근육들이 우리가 이를 꽉 깨물거나 씹거나 또는 이갈이 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힘을 주게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힘을 주게 되면 그걸 반작용을 딱 받쳐주는 게 있다 그랬죠? 네. 그게 어떤 근육이냐면 저 등 근육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등 근육이에요. 앞에서 쿡 씹으면 뒤에서 받쳐주고. 그러니까 그 균형이 잘 안 맞으면 저렇게 뭐예요? 벼락이 내려지는 거예요. 벼락이 내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두통으로 올 수 있고, 오숙견으로 올 수 있고, 등등 아까 여러 가지 각 과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그럼 우리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링공의 무게라 그래요. 자, 재밌죠? 네. 자,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상상 안 했는데, 볼링 해보셨어요? 네. 무겁죠? 네. 그게 우리 보통 머리 무게예요. 자, 그게 생각해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거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어떤 것이 볼링공의 무게가 뒤에 근육이 더 힘을 많이 줘야 잡고 있어야 될까요? 앞으로 내밀었을 경우, 그죠? 네. 앞으로 내밀었을 경우 어때요? 뒤에서 근육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무려 정상인 경우는 보통 머리 무게가 보통 우리가 10파운드로 딱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조금만 내밀면 3배, 30파운드 정도가 우리가 힘을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가 뻣뻣해지죠. 네. 왜? 계속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육이 수축하려면 근육 안에 뭐가 있어요? 혈관하고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등, 어깨 근육이 뭉치는 이유는 치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저와 같이 깊게 물리는 경우. 아래는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뭉치지 않고 편안하겠죠? 네. 네. 그래서 자, 또 치과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 저와 같이 떼우고 여기 보세요. 치아도 하나 빠졌고 치아도 빠졌는데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아무 어떻게 됐어요? 상다리가 불안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뒤 근육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뒤에 근육에 쭉 아까 뒤에 있었죠? 네.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척추가 쫙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척추가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요통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치아와 턱과 자세의 관계가 어떤가? 보시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자, 아까 보셨으니까 아시죠? 네. 상다리의 원리, 그죠?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볼까요? 자, 재밌는 사실은 또 요게 척추 두 번째 척추인데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톡 튀어나온 걸 뭐라고 하냐면 치돌기라 그래요. 치돌기. 그래서 나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해부학 시간에 저걸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치돌기예요. 그 치아가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왜 척추에 치아가 튀어나왔다는 말을 썼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니까 선생님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기억하라고만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치돌기에 아주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자, 우리가 턱을 갖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이걸 회전 운동이라고 그래요. 수직 운동이 아니고 회전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 자, 그럼 모든 물체는 회전할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전축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돌려요. 이걸 손을 돌리면 뭐가 있어요? 여기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전 물체가 일정한 궤도로 돌아가면 회전축이 안정을 이뤄요. 근데 지그재그로 움직일까? 뭐 어떻게 할까요? 축이 불안해요. 그죠? 요게 회전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뒤에 척추가 할 때 회전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안정할까요?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당연하죠. 그게 척추 질환이에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 교합 평면은 뭐냐? 교합이 뭡니까? 치아의 아까 뭐라 했어요? 송곳니부터 어금니까지 쭉 연결한 선을 교합 평면이라고 그래요. 자, 교합 평면 요게요. 교합 평면인데 자, 그럼 교합 평면은 뭐냐? 머리를 떠받치는 평면이에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 평면. 아까 뭐랬어요? 상다리 받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받치고 있는 거, 상판을 받치고 있는 거 맞죠? 아까 그랬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머리를 지탱하는 뭐예요? 다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교합 평면은 우리 몸을 딱 중심선과 교합 평면은 중심선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말은 뭐냐면 교합이 변하면 자, 자세도 변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 삐뚤은 사람들은 치아 보면 이게 안 맞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또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중추신경은 뭐냐면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센터 신경이에요. 네. 컴퓨터로 얘기하면
컴퓨터 중앙 전산 처리 장치하고 CPU. 예, 그런데 그 중추신경의 정상 기능을 하려면 이와 같이 위에 치아가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평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수평을 이룬다 그랬죠, 아까. 네.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컴퓨터 역할하는 것도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하골이 수평을 이루면 중추신경이 정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자, 요건 어때요? 약간 기울었죠? 네. 기울었을 때 상체도 하체도 기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예. 자,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자, 이것도 기울은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이게 좀 내려와야 돼요. 이런 경우 이렇게 기울면 앞뒤로 전으로 좌우가 아니고 전으로 측만 얘기 들으셨죠? 네. 어떤 배가 꼬마도 보면 배가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오고 배 나온 게 살쪄서 나온 게 아니고 척추가 이렇게 비어서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근데 상다리 원리 하면 이해가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이 똑바르면 자세도 똑바라져요. 자, 이렇게 한쪽 기울면 자세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맞는 이론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입안의 모양과 자세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삐뚤은 경우는 이렇게 삐뚤은 경우예요. 자세가 틀어진 경우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깊게 물렸다 그랬죠, 아까. 네. 그러면 자세도 기울어지고 전후도 많이 더 앞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라인이 너무 심해진 거지. 그죠? S라인이 정상이 아니고 너무 심한 거야. 심한 커브. 그죠? 그러나 정상적인 치아에서는 S라인이 정상적인 S라인. 좌우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이와 같이 성장기 기능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자, 입안에 지금 뭐 끼죠? 네. 입안에 껴서 이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치아 삐뚤삐뚤한 걸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자, 지금까지 교정하면 뭐만 생각했어요? 철사 붙이는 거 생각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그 대신에 중요한 사실은 철사 붙일 때는 보통 12살부터 한다고 그래요, 보통. 그죠? 이건 그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늦었어요. 4살부터 해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원인을 제거하시려면 4살부터 해야 돼요. 이 마치 나무가 어린 새싹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밤에 잘 때 끼고 낮에 1시간만 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대신 조건이 언제 해야 돼요? 일찍 해야 돼요. 4살부터. 성장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새로운 사실을 아시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한 관찰 있게 뭘 봐야 됩니까? 자, 어린아이 볼 때. 그렇죠. 허리가 만약에 흰 약간 이렇게 구부는 아이를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아를 보는 거예요. 치아를 보는 거예요. 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주 유익한 이러한 우리 기본적인 상식들을 아시고 계시면 생활에 우리가 보탬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